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요, 이 초재선 의원들과 중진들의 생각이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의총 직후에요, 막장 드라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강한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장면 제가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민재공개가 원내대표로서 사태를 수습하는 비대위원장을 정하고 비대위원을 정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권발 막장 드라마를 정말 피치 못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꾸 비대위를 하려고 하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원과 싸운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가 쉬우니까 새로운 사람이 다시 개혁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그 신뢰를 받기에 적합하다. 자, 새로운 사람으로 신뢰를 다시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제동을 건 의견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부 다선 의원분들께서 밖에 나와서 개별적인 의견들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의총장에서 결의됐던 내용들이 또 많이 진위가 훼손이 되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뜻이 모아져서 결론이 나면 그 결론대로 가야지. 자기 의견 다르다고 계속 중구난방을 하면 그거는 조직이 아니죠. 자, 서재원 위원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같은 당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보면 초재선 의원들 그리고 중진들 간의 의견이 명확하게 좀 갈리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오해받기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뭐 특정 의원을 제가 거명한 그렇지만 5선, 4선, 3선 이분들은 사실 당의 걱정 플러스 자기 정치하는 것이죠. 원내대표나 당대표 혹은 뭐 그 이상의 어떤 공천이 이제 또 내년에 이제 바로 시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혼합돼서 더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고 초선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당내 안정화가 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일단 이 부분은 해결하고 가자. 이런 부분인데 저는 계속 본질을 놓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를 손을 들어준 법원은 무엇이냐면 당원의 뽑은 당대표의 권한을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비대위를 규정함으로써 그 권한을 침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이 주인인 것인데 이것을 비상 상황을 임의적으로 해서 그 이제 본질을 놓치고 계속 그런 어떤 당헌 개정을 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꼼수를 넘어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 의원님들처럼 이제 계속 논쟁이 가지 않습니까? 자중질환이 가는 길을 계속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전재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당이 합심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중진과 초재선이 좀 갈려 보이는 모양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 밖에 나가서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모여진 총회와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땐 5손가락 안에 뽑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분들 예. 플러스 한두 명 정도 예. 되시는 건가요? 이게 무슨 삼사판입니까? 정했으면 27일에 저희가 5시간 동안의 경론을 통해서 4가지를 정했어요. 뭐 최고위로 갈지 말지 복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다시 갈지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해서 다시 그 총회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빨리 당원 당규를 개정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도 일단은 사퇴 수습을 하는 먼저다. 것이 우선이다. 네. 일단 설거지부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세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총의가 다 모아졌습니다. 그게 27일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몇 분의 의원님들이 또 어제도 뭐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언론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그 빨리 이 사퇴 수습을 해야 되는 당의 행보에 굉장히 저해되는 행위를 한 거죠. 저해되는 행동이다. 네, 그래서 어제 초선 의원들이 아까 뭐 노영호 의원 나왔습니다만 의총 끝난 다음에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이제 내용이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해서 결론과 다른 의견을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개진하는 것은 이것은 당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이고 앞으로는 그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 의총 내에서는 이런 얘기를 이러한 초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사실 재선 의원들도 어제 또 의총 마치고 난 다음에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물론 당내 민주주의 뭐를 위해서 본인이 물론 의견이 뭐 이런 내려진 총회와 다른 의견을 이것을 다른 의견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단 결론이 맺어진 다음에는 이 사퇴 수습을 할 수 있도록 원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자꾸만 외부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마치 굉장히 당내에 분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부에 붙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에는 그런 것이 너무나 부적절하다. 자중자애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의총 내에서는 한 의원이 뭐 이렇게 의총 결과와 다른 얘기를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윤리위 회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했다가 중진들의 반발을 샀다 이런 보도도 제가 봤는데 자 전용기 의원께 여쭤볼게요. 네. 권은 원내대표가 한 10여일 남았지 않았습니까?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퇴양난이죠. 예,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진짜 어쩔 수가 없어서 지금 권 원내대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의총에서도 내용으로 보이고 있는 것인데 사실 원인을 알아야 결과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인은 뻔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든 사실 좀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끊어내려고 했던 이 원인으로 촉발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건데 이것은 진짜로 답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와도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넣을 것이고요. 법원은 이미 선행된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겨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퇴양난이고 이 사실 해법은 이준석 대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라서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좀 큰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불가능한 게 뭐냐면 이번 그 26일에 내려진 가처분의 결정은 딱 하나의 주문이라는 게 이게 구속력이 있는 건데 주문은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입니다. 저도 비대위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대위원으로서 활동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9명의 비대위원 중에 1명만 지금 일을 못하는 것이고 나머지 8명은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결정을 가지고 그러면 이 비대위 전환이 무효냐 아니냐 이거는 이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민사본안재판부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재판이 확정까지 1심, 2심, 3심 있지 않습니까? 확정까지는 최소한 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3년이요. 네. 이 본안재판이 아직 첫 변론길도 아직 잡히지도 지정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무효라는 이 비대위 전환이 무효라는 법원의 본안 확정 판결이 나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국민의힘은 최고위로 복귀가 가능한 겁니다. 이거 법을 뛰어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당원 당규상 아무리 우리가 총의를 모아도 이거를 뒤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대위가 출범하는 순간 최고위는 해산된다 이렇게 현재 당원 당규가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법원에서 그 가처분 내는 것은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이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당원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제 그 얘기도 나왔어요. 이 의총에서 최고위를 복원한다고 하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당원이 가처분을 하면 이거 안 받아들이겠냐. 이거는 100% 받아들여집니다. 이 최고위 복원에 대해서도 네. 한들 이게 또 가처분이 또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당원 당규상 규정도 없고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자꾸만 뭐 내부에서도 이게 가능하지 않냐 하는데 정말 저는 당원 단계를 뛰어넘는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당원 단계에 충실하라는 게 이번 결정의 법원 결정의 내용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맞게 또 당원 단계도 손질을 했습니다만 자꾸만 이 정치적 판단을 지금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뒤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저희가 현실에 맞게 오히려 한 것이다. 이 위기를 이제 극복을 좀 해나가는 것이다. 그러한 현실적 한계가 좀 있고요. 정말 네. 최고의 복원을 저희도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현직 지금 비대위원이시고 율사 출신인 전주의 의원의 의견인데 비대위 출범 과정도 지금 뭐 갈 길이 멉니다. 이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이 정국위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을 가진 서병수 의장이 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 의장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불이사님이 대신 하시게 되면 그거는 네? 무리한 결단인가요? 그렇다고 보죠.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제. 다른 당이 없어. 당헌에는 상임정국위원회 4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이 상임정국에 소집 요구를 하면은 의장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서병수 의장님께서도 충분히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병수 의장이 입장보다 그거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자,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전국에 열 수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뭐 결국은 지도부가 결정을 하면은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일단은 당원 개정을 하려면요. 그 당원상, 국민의힘 당원상 상임 전국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제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 제적대의원 이렇게 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아마 상임 전국위 의결을 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데 상임 전국위 의장이 누구냐? 전국위 의장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서병수 의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병수 의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첫 단추부터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서병수 의장이 뭐 국민의힘 지도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서 의장 생각은 그래도 어쨌든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 산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조급한 마음에 자꾸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더 길을 잃어가지고 탈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야죠. 그러면은 높이 올라갈수록 길이 밑에 있는 길이 보이니까 그게 타결책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시간도 걸리고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해도 그래도 원칙대로 가는 게 맞지 이렇게 꼼수처럼 보이는 거는 마땅치 않다라고 서 의장이 생각하시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네. 민주당은 당대표 그 쉴드 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당원 개정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보호하기 위해서 당원 개정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와중에요. 서 의장이 또 다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뭐 보도에서는 묘수라고 이렇게 썼던데요. 저희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묘안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병수 의원이 어제 새 원내대표를 뽑자. 그런데 거기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적합하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주호영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주호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나눈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전용기 의원님께 좀 여쭤보면 이게 묘안이 될 수 있습니까? 묘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권성동 대표 숨기기 정도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타개해 나가려면은 다음 당권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그리고 당원 당규는 어떻게 정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은 주호영 대표가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대표가 원내대표가 됐을 때 비대위원장직을 이제 자연스럽게 승계하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묘안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지금 안 맞은 상황에 끼워넣기 식으로 보일 거고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반발할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사실 이게 묘안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권성동 대표 숨기기고 또 다른 내용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것은 묘안이 될 수 없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숨기기 위한 하나의 꼼수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